천하를 넘어 세상을 쥐락펴락한 세계의 명성을 떨쳐 전설이 된 국민영웅 총망라. 국내 최초 인물 높은 음식 이야기. 이들의 건강 비법서가 담긴 전설의 맛이 지금 밝혀집니다. 바다와 파도까지 호령한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임진왜란이라는 조선 최대의 국난으로부터 나라와 역사를 구원한 명장으로 추앙받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옥포를 비롯해서 당포, 한산대처 이런 수많은 해전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 아주 신화적인 승리를 거둔 장군이시랍니다. 최고의 해상 전술 지휘관이었던 그가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도 불패 신화를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종양이 3개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깜짝 놀랐는데 그 종양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진 거예요. 하늘이 내려준 약초죠, 약초. 온몸으로 나라를 지켜냈던 이순신이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 먹었던 조선시대의 특별 보양식. 끊임없는 고난 극복의 역사 속에 숨겨진 전설의 맛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무사기질이 남달랐던 이순신이지만 늦은 나이에 관직에 올랐다는데, 이순신 장군이 과거 시험을 10년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28살 때 훈련은 별과 시험을 보는데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발목이 부러졌는데 낙마 실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벌떡 일어나서 옆에 있는 가지를 벗겨가지고 다리를 싸맨 채 멀쩡하게 걸어 나갔다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순신과 이것의 일화. 제작진 부러진 다리도 낫게 한다는 이것을 찾아 경기도 포천으로 향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간요법으로 널리 쓰였다는 이것. 그 놀라운 효능을 직접 체험했다는 사례자가 이 깊은 숲 어딘가에 있다는데, 범준한 산길을 따라 쉼없이 오른 후에야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사례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것으로 병을 고쳤다는 이영주 씨. 그가 정성스레 베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신비의 명약이라는데, 그렇다면 이것의 정체는? 이게 전부 다 그 밭인가요? 네, 이게 이제 버드나무, 그래서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요. 낙마로 다리가 부러진 이순신의 치료제가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던 원동력. 그것은 바로 버드나무였다. 버드나무를 이용한 민간요법은 예로부터 제3의 의술로 쓰이고 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막. 아, 네. 이 버드나무를 가지고요, 그 차를 끓여 먹고 얼굴에 팩 하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좀 짜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버드나무 가지를 찾아 산에 오른다는 이영주 씨. 그가 버드나무 마니아를 자청하게 된 뒤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데, 2007년도에 제가 진단을 받아서 연골주사를 맞았죠. 그 이후에도 다른 병원에서 연골주사를 2번을 더 맞았어요. 이제 그랬는데도 이 농촌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사다리도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사다리를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목이 그전 같으면은 이제 무릎까지 이렇게. 네, 여기가 탱탱 부어가지고 발목 여기가 부으셨다는. 여기가 다 벗지 이렇게. 여기가 다. 네, 다 벗어 여기가 제일 고개 들어가서 지금도 마시고 있지만은 한 2개월 정도 그렇게 마시고 나니까 사다리 올라가서 하는 일도 하고 또 등산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연골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스피린이 바로 버드나무에 있는 살리실산을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버드나무 껍질을 진통 해열제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껍질을 유피, 버드나무 주기를 유치, 그리고 버드나무 주기로 양치질을 하면 충치도 예방한다는 아유르베다의 기록이 있는데요. 산에서 가져온 버드나무 가지와 잎을 그늘에서 일주일 동안 바싹 말려 물에 넣고 끓이면 이영주 씨의 연골을 낫게 한 버드나무 물이 된다는데,
5분 정도 지나면요. 이게 막 끓어요. 끓은 다음에 약불로 한 30분 정도 달려야 돼요. 이렇게 정성 담아 끓이고 달인 버드나무 물은 어떤 요리와도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천연 양념이 되어준다고. 내친 김에 제작진에게 버드나무 맛 제대로 보여주겠다는데 쳐가지고 이제 버드나무 물로 만드는 거예요. 팔팔 끓는 버드나무 물이 밥솥 안으로 직행하는 건 물론 국물 요리 가는 버드나무 물만한 게 없다고. 배죽고 장아찌 한 거를 이제 저 버드나무 잎을 넣고 중탕을 하는 거예요. 많이 은해져요. 버드나무 물 넣으면. 무찌개를 찌개 요리에도 버드나무 물이 빠지면 섭섭하다. 송송 썰어놓은 두부와 채소를 넣어 보글보글 끓여주면 푸른 버드나무 내음이 감돌아 몸과 마음이 절로 힐링된다는 김치찌개 완성. 그게 버드나무. 예, 이거 버드나무 잎 가른 거. 제 몸바 가루가 된 버드나무 잎은 나물과 채소 무침 양념으로 손색이 없다고. 신비의 명약 버드나무의 맛이 배어있는 각양각색의 요리들. 음식을 먹는 곳이 곧 약이 되는 웰빙 시대의 새로운 건강식이 차려졌다. 이순신 장군이 놓쳤을지도 모를 버드나무 요리의 맛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작진도 자리 잡고 앉아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하는데 좀 달콤한 맛이 있어요. 음식마다. 버드나무의 효는 먹어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달걀에 요구르트를 조금 넣고 버드나무 가루를 넣어 걸쭉한 상태가 되면 여드름, 아토피 다 물러난다는 피부 지킴이 버드나무 팩. 거기에 버드나무 우린 물로 조교까지. 과연 제작진 피부 미남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아니 오늘 피부 되게 좋으시다. 진짜 진짜야. 저보다 더 부드러우세요. 아이고, 내 얼굴 어때? 정말 예뻐졌습니다. 이때 제작진에게 전해진 제보. 이순신 장군이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버드나무 요리가 있다는데 이순신 장군의 일화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버드나무를 가지고 다리를 동여매서 끝까지 시험에 응했다는 그 버드나무와 거북선을 상징하는 넣어서 기류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작진 재빠르게 출동한 곳은 서울의 한 요리학교. 국내 연구진이 이순신 장군을 기리며 만들었다는 버드나무 요리를 재현해보기로 했는데 생닭과 자라와 잉어로 만든 요리라니 그 재료만 봐도 위용이 느껴진다. 자라도 몸을 보신하는 걸로 좀 잘 알려져 있고 잉어도 마찬가지로 우리 산후에 그 시아버님들이 며느님을 위해서 잉어를 또 이렇게 막 과서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보양식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지만 함께 넣어서 끓인 거는 제가 처음 지금 오늘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이렇게 좀 대단한 날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대한민국 최고의 요리 연구가가 재현하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위한 요리. 속을 채운 토종닭과 각종 채소를 넣고 끓이기 시작하는데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잉어와 자라를 넣고 재료의 속이 모두 익을 때까지 푹 끓여준다. 마지막으로 버섯과 색이 고운 채소들로 고명을 얹어주면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펄펄 솟을 것만 같은 스태미너의 황제 귀류탕 완성. 위풍당당 거북선의 위험마저 느껴진다. 자라와 잉어는 보양식으로 많이 즐겨 먹었던 전통 음식입니다. 질 좋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리놀렌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또 타우린 같은 피로회복 물질도 많이 들어있어서 영양학적으로도 건강식으로 굉장히 우수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류탕 그 맛은 어떨까? 이렇게 드셔보십시오. 먼저 무병장수 건강식품으로 꼽히는 잉어 맛을 보기로 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들어간 거 없잖아요. 버드나무 우리물 외에는 굉장히 달콤하면서도 진하고요.
그리고 아주 고소하고 그리고 냄새도 이렇게 정말 깔끔한 이런 맛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궁극의 자양강장 음식 자라는 어떤 맛일까? 이 부분은 살이 붙어 있는 거고 요 속에 보면 이렇게 하얀색 뼈같이. 야. 먼저 그 귀하다는 자라 알을 먹어보는 제작진. 고구마 맛. 콜라겐 성분이 가득한 자라 등껍질도 먹어보는데 돼지 껍데기 같은 거. 쫀득쫀득하고 아주 고소해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합니다. 원기 회복에 특별한 효능을 가진 버드나무 물, 자라, 잉어가 만나 영양 만점 하모니를 이루어낸 귀한 음식 귀류탕. 이순신 장군의 밥상으로 손색이 없다. 7년간 지속된 임진왜란의 전쟁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데 항상 술을 즐겨 드셨어요. 140여 차례 정도 언급이 되는데요. 술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위안을 삼기도 하고 밥을 내오면서 항상 꼭 술을 곁들여서 누군가 오면 꼭 술을 가지고 접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 대한 스트레스와 과로, 거기에 잦은 술자리로 간이 좋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를 보면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가 수시로 등장한다는데 그렇다면 애주가 이순신 장군의 간을 사수한 전설의 맛은 과연 무엇일까? 제작진 이순신 장군의 두 번째 전설의 맛을 찾아 전라남도 영광군의 한 농장을 찾았다. 사장님 계세요? TV조선 전설의 맛에서 온 송재학 PD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 건강에 해법을 가졌다는 서준 씨. 저희 형님도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죠. 암으로 인한 이제 그 안 좋은 선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가족들이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나 해서 연구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간이 좀 수치가 좀 높고 안 좋았었어요. 늘 차로 먹고 뭐 한우로 먹고 이제 효소 같은 걸 먹다 보니까 뭐 피곤한 것도 모르겠고. 가족과 자신의 간 건강을 위해 찾은 이것을 직접 보여주겠다는데 주위 사람들이 손 좀 만져보자 그래요. 금년에 20포기를 심은 손이니까 악수 좀 하면은 손만 만져도 병이 날 것 같다 그래요. 주위에서. 드디어 도착한 사례자의 농장. 초롱님 무성한 이곳의 정체는? 야, 이게 개똥입니다, 이게. 간이 좋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을 위해 군관들이 나서서 챙겼다는 그것 바로 쑥이었다. 쑥은 간 해독의 명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대적 의미로는 간염, 간경화, 간암, 지방간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똥쑥은 기존의 항암제보다 1200배의 항암 능력을 가진 약초로 알려져 있다. 자, 이렇게 갓가장구를 수확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늘이 내려준 약초죠, 약초.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먹어도 되죠. 이거 그냥도 먹어요? 그냥 먹으면은 좋잖아요. 앞으로 먹은 게, 예? 앞으로 써요. 아니 그 정도. 아, 되게 향이 되게 강해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은 법이라지만 개똥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준비한 사례자의 특별한 요리법 대공개! 개똥쑥과 약재를 넣어 진하게 우린 물에 파인애플과 멜론 등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과일을 아낌없이 투하한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넣어 푹 끓여주면 완성. 민간요법으로다가 자연요법 같은 거는 이제 과일 해독, 야채로 해독 주스를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이왕이면은 또 개똥쑥을 넣어서 만든 해독 주스라다 보니까 더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개똥쑥 해독 주스에 들어가는 재료만 해도 자그마치 16가지. 끓이는 시간만 해도 무려 8시간이라고. 이거 잘 먹었네. 지금 뭐 먹어도 되죠, 말이에요. 아, 지금 먹어도 돼요? 들어간 정성만으로도 몸에 독소가 달아날 듯한데 뜨거운 거 잘 드세요. 속이 싹 풀리네 그냥. 해독이 싹 되네.
배즙 같기도 하고 시큼하기도 하고. 숟가락으로 먹어도 되겠어요 이거? 예? 쫙 그냥 대접을 한 대접 드셔야 해도 확 되지. 그냥 독소가 그냥 몸에서 그냥 쫙 빠져나가 버리지 그냥 다음날. 잘 드시네 그냥. 뭐 사골 콩을 드시는 것 같아. 색깔도. 저는 제가 신 걸 잘 못 먹거든요. 네, 새콤한 게 시큼한. 네. 시큼한 맛이 일품인 개똥쑥 해독 주스로 디톡스 효과 제대로 본 사람 여럿 있다고. 형님. 그래. 별일 없고. 네, 개똥쑥 칼국수 놔주세요. 그래. 효과 만점 개똥쑥 마니아 강민철 씨. 들어오자마자 개똥쑥으로 만들었다는 환을 보여주는데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수시로 먹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그는 개똥쑥을 알기 전까지 위종양을 알았다. 그래야 몸이 더 좋아지고 몸에 독소를 빼고 신진대사를 좋게 해 이제. 야, 드디어 나한테도 올 것이 왔구나. 죽나보다도 드디어 내가 TV에서 봤던 거, 남들한테 들었던 얘기, 술을 많이 먹은 사람한테는 이 암이 어떻게 생긴다는 거를 나한테 드디어 오는구나. 그동안의 진료 기록을 꼼꼼하게 모아왔다는 강민철 씨. 누구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았기에 위종양이라는 병은 그에게 크나큰 충격이었다. 없다는 거죠. 용종이 3개 있다니까 진짜 깝깝했죠. 근데 다른 사람도 놀래요. 용종이 있는데 세상에 8개월 만에 그게 없어졌다는 거는. 그것도 깨끗하게. 그래서 기분 좋죠. 그의 위를 좀 먹던 용종은 개똥쑥을 만난 후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믿고 있다. 한 4개월 정도 먹었는데 개똥쑥 마니아는 아니지만은 제가 좋다고는 제가 인정을 해요, 내 입으로는. 왜냐면 나는 다른 거 모르겠고 그 용종이 3개나 없어졌으니까. 네. 저는 솔직히 한 120살까지 살아야 되거든, 제가. 제 느낌이. 개똥쑥의 효능이 속출하는 가운데 해독 주스나 환이 아니더라도 개똥쑥을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다. 밀가루에 개똥쑥 가루를 섞어 뽑은 면을 쫄깃하게 삶아 그릇에 담고 각종 채소와 양념장을 얹은 후 국물을 살짝 깔아주면 쑥향이 향긋하게 감도는 막국수 완성! 더 간편한 요리를 찾는다면 주목하시라. 쑥을 뜯어 바로 부쳐 먹을 수 있는 개똥쑥전. 지글지글 익고 있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절로 도는데 개똥쑥 본연의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이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케 할 정도. 면 좋아하는 담당 PD 오래 참았다. 젓가락 들자마자 폭풍 흡입에 돌입하는데 오늘 너무 드신다. 너무 맛있어요. 아하, 이거 제대로 먹방이다. 부드러운데 쫀득하면서도 쑥 냄새 향이 조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한 폭의 풍경화를 담은 개똥쑥전을 시식해 보는데 향이 확 나요, 향이. 딱 씹자마자. 개똥쑥 향이. 네. 푸른 향이 가득했던 개똥쑥과의 만남. 이순신 장군의 간을 지켜주었듯 앞으로도 많은 사람의 간 건강을 톡톡히 챙겨주길 기대해본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연이은 승리 뒤엔 맛과 영양이 가득한 음식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 기록된 음식 디미방은 경상도 사대부가의 음식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주로 활약했던 곳이 경상도이다 보니까 그 손님을 접대하거나 의례 행사를 제작진 이순신 장군의 특별한 음식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향했다. 옛 정치가 남아있는 이곳에서 만나게 될 전설의 맛이 궁금해지는데 계세요. 네, 어서 오세요. 조선시대 요리 전문가 조귀분 씨.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주리소인 음식 디미방의 요리를 이어오고 있다는데
할머니께서 1680년도에 돌아가실 때 연세가 83살이었는데 한 10년 전에 그걸 쓰셨어요. 70대 초반에. 오늘 보여주실 요리 이름이 대구 껍질 누름이라는 음식입니다. 이름마저 생소한 대구 껍질 누름이 약 340년 전에 쓰여진 대로 13대 종부가 재현한다. 말린 대구포를 한 2-3시간 물에 불렸다가 가위로나 칼로 잘라가지고 살고기는 걷어내고 껍질에 비늘을 제거를 해요. 대구 껍질 안에 들어갈 재료인 꿩고기와 버섯 등은 아주 잘게 썰어주는 것이 포인트. 껍질 속에 꿩고기하고 버섯을 다져서 넣고 이렇게 싸서 쪄내는 겁니다. 정성과 내공이 쌓여야만 만들 수 있다는 대구 껍질. 천하를 넘어 세상을 쥐락펴락한 세계인 명성을 떨쳐 전설이 된 국민영웅 총망라. 국내 최초 인물 높은 음식 이야기. 이들의 건강 비법서가 담긴 전설의 맛이 지금 밝혀집니다. 바다와 파도까지 호령한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임진왜란이라는 조선 최대의 국난으로부터 나라와 역사를 구원한 명장으로 추앙받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은 옥포를 비롯해서 당포, 한산대처 이런 수많은 해전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 아주 신화적인 승리를 거둔 장군이시라는. 최고의 해상 전술 지휘관이었던 그가 계속되는 전투 속에서도 불패 신화를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종양이 3개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깜짝 놀랐는데 그 종양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진 거예요. 하늘이 내려준 약초죠, 약초. 온몸으로 나라를 지켜냈던 이순신이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 먹었던 조선시대의 특별 보양식. 끊임없는 고난 극복의 역사 속에 숨겨진 전설의 맛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무사기질이 남달랐던 이순신이지만 늦은 나이에 관직에 올랐다는데, 이순신 장군이 과거 시험을 10년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28살 때 훈련은 별과 시험을 보는데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발목이 부러졌는데 낙마 실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벌떡 일어나서 옆에 있는 가지를 벗겨가지고 다리를 싸맨 채 멀쩡하게 걸어 나갔다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순신과 이것의 일화. 제작진 부러진 다리도 낫게 한다는 이것을 찾아 경기도 포천으로 향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간요법으로 널리 쓰였다는 이것. 그 놀라운 효능을 직접 체험했다는 사례자가 이 깊은 숲 어딘가에 있다는데, 범준한 산길을 따라 쉼없이 오른 후에야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사례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것으로 병을 고쳤다는 이영주 씨. 그가 정성스레 베고 있는 이것이 바로 그 신비의 명약이라는데, 그렇다면 이것의 정체는? 이게 전부 다 그 바심. 한 비밀의 음식이 지금 공개된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미식가로 손꼽히는 김대중 대통령. 탁월한 미각을 가진 만큼 식성 또한 까다로웠다는 김 대통령은 누구보다 음식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분이라 전해지는데, 대통령 임기 당시 그의 밥상을 책임졌던 문문술 조리실장. 5년의 임기 동안 대통령을 지켜보았던 그는 김 대통령을 진정한 식객이라 일컫는다. 어디고 뭐 설렁탕집가 아니면 고깃집이 그 맛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살짝 제가 가서 이제 사올 때 한두 번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맛이 옛날에 먹어보시는데 사왔구나. 그러면 왜 사오냐고 또 뭐라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드셔봤던 게 알죠. 맛은 물론 재료의 신선도까지 알아냈을 만큼 탁월한 미각을 가졌던 대통령. 그에게 음식은 고된 정치 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힘이기도 했다.
대통령 옆에서 이렇게 모시다 보면요, 진짜 체력이 필요해요. 10분들의 이상을 뭐 격견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 것이 상당히 대통령께서 중요해요. 정 입맛이 없고 그러실 때는 이제 야 요즘 안 나오나? 요즘 안 나오나? 요즘 안 나오나? 대통령이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 찾은 음식은 뭘까? 그 비밀의 열쇠를 찾아 멀리 제주도에 도착한 제작진. 대통령의 체력 보강 음식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분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까다로운 대통령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다는 강창건 셰프. 남북 정상은 물론 고르바초프 등 해외 인사들이 입을 모아 칭찬한 대한민국 대표 요리 명인이다. 수족관이 여기인데 여기 있나요? 여기는 일반 생선이고 워낙 귀한 생선이니까 저희가 따로 관리해요. 평범한 생선들과는 대우부터 다르다는 대통령의 생선. 지하로 내려가자 운동장만한 수족관 안에 심상치 않은 생선들이 눈에 띄는데 그 정체가 궁금하다. 그건 그렇고, 아니 수족관에 웬 스피커? 음악을 들으면 다 즐겁잖아요. 그 음악은 스트레스를 없이 해주고 22도가 넘으면 냉각기를 돌려줘야 되고 겨울에는 다시 16도 미만하면 또 히터를 돌려줘야 돼요. 대통령의 생선답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주인공들. 얼마나 대단한 녀석들인지 그 얼굴 한번 보려 했는데 아이고 불편한 신기 제대로 드러낸다. 힘도 장난이 아닌데 거뭇한 몸통에 도톰한 입술에 매서운 눈빛 그리고 날카로운 지느러미를 가진 너. 정체가 뭐냐? 이게 바다의 호랑이 다금발이에요. 다금발이었다. 수술을 하시거나 몸이 허약한 경우에 꼭 권한 음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복하고 다금발인데요. 이 두 가지는 스태미너를 회복하고 원기 회복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맛도 아주 좋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비싸다는 건데 그 점만 빼놓고는 다금바리는 연세 드신 분이라든가 수술 후유증이라든가 허약 체질에 아주 좋은 원기 회복 식품입니다. 바다의 성이라 불리는 존재니만큼 그 몸값 또한 만만치 않은 다금바리. 이게 한 2.5 정도면은 우리 집에 요즘 시세로는 한 55만 원에서 60만 원 선이죠. 귀한 녀석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명장의 칼솜씨다. 칼을 쓰는 법에 따라 똑같은 부위라도 색다른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인데 최고의 생선과 최고의 요리사가 만나 탄생한 대통령의 음식 다금바리회. 가히 대한민국 1%의 스태미나식이라 할 만한데 자, 내친 김에 보물상자를 보여준다는 명인. 그런데 이건 칼? 83년 식당 오픈할 때부터 썼던 칼을 진짜 우리 애국가처럼 마르고 닳던 칼을 버리지 않고 다 보관해 놓은 거예요. 칼을 분신처럼 여긴다는 명인 때문에 긴장감 넘치는 무용담도 있었다고. 웬만하면 제주공항에도 이제 안 하고 안 걸리게 와라. 아무튼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가니까 활주로에 저를 데리고 활주로 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짐도 어떻게 해가지고 활주로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바로 차 타고 올라갔죠. 검색 때는 안 거치시고? 조치는 다 해냈어요. 뭐 제가 티켓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작전이 있잖아요, 그거. 특급 작전 끝에 올렸다는 다금바리회. 이 한 상의 가격이 무려 35만 원이라는데 바다의 호랑이라는 별칭답게 스태미나식으로 손꼽히는 다금바리회는 여느 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는 것이 특징. 귀한 생선 앞에 할 말 잃고 그저 한 점 한 점 맛을 음미하기 바쁜 담당 PD. 제대로 호강한다. 아이고, 맛있으세요? 어떻게 드실만 해요? 네, 아주 육질이 제가 그동안 먹었던 회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비행기 타고 제주도 잘 오셨죠? 잘 왔습니다. 예. 그때 음식 장만할 때도 솔직히 어딘지 잘 몰랐죠. 근데 다 끝날 때 어느 비서관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제주도 강에 숙소에 가서 풀어보라고. 그 이제 사람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봉황색 문양이 그려있는 대통령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때 좀 와들와들했어요. 경무에 지친 대통령의 힘이 돼줬던 다금바리회. 대통령이 인정한 이 맛이야말로 진짜 전설의 맛이 아닐까. 전남의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난 김대중 대통령. 그에게 고향은 안식처였고 고향 음식은 큰 위로였다. 어린 시절에 하이도라는 섬마을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잖아요. 당시에는 다 가난하던 시절이고
한참 성장기 때 배가 고팠죠. 근데 갯벌에 나가서 낙지를 잡아서 한 입에 털어넣던 회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먹는 장면까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주변을 웃기시기도 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만큼 고향 음식을 찾았다는 대통령. 다양한 음식 가운데서도 특별히 좋아했던 음식이 있다는데. 특히 좀 입맛이 없고 그러면 이제 옛날 분이라요. 보리밥에 찬물 말아가지고 뜯어서 이렇게 드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오랜 힘의 원천이었다는 고향의 맛. 그 중에서도 김 대통령이 즐겼다는 이곳은 대체 어떤 음식인 걸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의 맛을 담당하고 있는 안유성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음식을 책임졌다는 안유성 셰프. 그가 초밥의 달인이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고. 김대중 대통령 음식을 만들면서 엘리베이터를 잡아놓고 그 시간에 쫓기게끔 50초 남았습니다. 49초, 43초 카운트다운을 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빨리 만들 수밖에 없게끔 돼서 그 빨라진 속도가 지금은 이제 초밥 달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DJ 대통령이 다녀가시는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해마다 이곳을 찾았다는 김대중 대통령. 아직까지도 이희호 여사는 그 맛을 잊지 못해 이곳을 찾는다는데. 다녀가신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코스 요리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해산물을 좋아하는 김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해 초밥부터 생선까지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DJ 정식. 이 코스 요리에 포함된 음식 가운데 김 대통령이 유난히 좋아했던 바로 그 음식이 있다는데. 이 안에 DJ 대통령이 고향 생각나실 때마다 드셨던 음식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드디어 공개되는 음식. 설마 이게 대통령의 음식이라고요? 선생님, 그냥 보리 담아놓은 항아리 같은데. 자, 한번 보시겠어요? 말을 던지기 무섭게 보리 항아리를 파헤치는 셰프. 대체 이곳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궁금해지는데. 잠시 후 보리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것은 굴비? 바로 보리굴비가 대통령의 음식이었던 것. 김대중 대통령이 식사가 딱 들어가면 제 임무는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워낙 그 보리굴비가 맛있게 구워졌길래 저도 한 마리 먹으려고 이렇게 딱 빼놨어요. 빼놨는데 경호원이 굴비 하고 찾으러 오는 거예요, 주방으로.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굴비가 너무 맛있다고. 굴비 한 마리 더 있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손 안 댔으니까 빨리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드렸죠. 그래갖고 그날 식사 정말 잘하셨다고 시계도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그날. 먹고 돌아서면 또 그리워했다는 굴비의 맛. 그 맛을 탄생시키기 위해선 쌀뜨물에 1시간 이상 담가 짠맛을 빼는 것이 우선. 다음은 약한 불에서 노릇하게 구워야 한다고. 그런데 굴비와 함께 김 대통령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던 음식이 또 있다고. 이 박스의 정체가 수상하다. 흑산도에서 방금 올라온 홍어입니다. 홍어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김대중 대통령. 흑산도 홍어는 이렇게 크게 막 삭히고 그런 게 아니라요. 신선한 그 자체로 해서 꼭 드시면 찰떡 같아요. 그래서 코 부위, 이 날개 부위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홍어 외탕도 해드리고요. 예.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죠. 유학 시절 홍어를 소포로 받았을 정도로 홍어에 대한 애정이 특별했던 대통령. 그 사랑만큼 즐기는 부위 또한 특별했으니 볼살, 애, 날개 등 특수 부위를 유난히 좋아했다는 김대중 대통령. 홍어 마니아들이 찾는다는 부위니만큼 대통령 역시 가히 홍어 식객이라 할 만한데. 대통령을 위해 흑산도까지 가서 홍어를 공수하기도 했었다는 안유성 셰프. 그가 대통령에게 대접한 또 다른 홍어 음식은 홍어 애탕이다. 고소한 된장이 풍미를 더하는 홍어 애탕. 남도 바닷가의 향수가 그대로 느껴지는 이 음식들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의 힘의 원천이자 오랜 그리움의 맛이다. 보리굴비를 드실 건데요. 보리굴비는 제가 손질을. 이 다른 굴비랑 좀 다른가요? 그렇죠. 보리굴비는 이 고소하면서도 잘 말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마른 것 같으면서도 안에가 이 고유의 이 굴비 기름이 자글자글 이렇게 끼어 있지 않습니까?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노약자들의 원기 회복 음식으로도 손꼽히는 보리굴비. 잠깐만요. 그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요. 이 보리굴비는 이 녹찬물에다가 밥을 이렇게 말으셔가지고 맛있는 굴비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음식은 녹차 얼음물밥이다. 초여름 날씨에 딱 안성맞춤인 음식.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김 대통령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식사를 하셨다고. 시원한 녹차밥과 짭조름한 굴비가 어우러지는 그 맛은 대통령을 사로잡을 만하다. 일반 굴비와는 다르게 꼬독꼬독하고 고소한 맛이 있네요. 네, 이제 해풍이 잘 말려져 있기 때문에 그 고소한 맛이 유지가 될 겁니다. 온갖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 무엇보다 고향의 음식을 사랑했다는 김대중 대통령. 고향 음식을 마주할 때만큼은 모든 시름을 던지고 그저 행복했던 유년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임기 내 건강한 모습을 보였던 김대중 대통령. 하지만 퇴임 후 대통령의 건강은 급격하게 악화됐고 심지어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 경무에 시다시다든지 할 때는 약간 이제 그 혈당도 조금 높아지는 이제 요새는 그걸 대사증후군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연세도 또 물론 있으시고 70이 넘으셨었으니까 2003년에 퇴임하고 난 뒤에 건강이 좀 안 좋아지셨어요. 재임 기간에 피로도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시세가 됐는데 그때 입맛이 없다고 해서 제가 사다 드렸어요.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 못생긴 새까만 생선인데 갯불에서 그것도 살아요. 잦은 병치레로 힘들었던 대통령의 보양식이 되어줬다는 이 생선. 그 정체가 궁금하다. 갯벌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보양식.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서둘러 도착한 곳은 광진의 한 갯벌. 이곳에서 작업에 열중인 한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 45년 경력, 자칭 갯벌의 보양식 전문가 이수님 할머니. 네. 이 갯벌에 우리가 대통령이 드시던 보양식이 있어요? 있지. 그 보양식이 뭐예요? 2m 깊어서 잠자는 거. 동면 후 딱 이맘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지금 요 겨등에 흔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댕긴 길이 있어요, 다요. 바로 그때 순식간에 눈앞을 스쳐간 생명체. 재빠른 이 녀석이 바로 대통령의 보양식 재료라는데. 실패. 여기 아니에요? 네, 실패. 잡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어렵지라. 재빠른 녀석을 잡기 위해 호기롭게 나서보는 제작진. 그런데 대통령의 보양식을 찾기도 전에 이미 기진맥진. 반면 갑자기 빠른 속도로 갯벌을 파기 시작하는 할머니. 드디어 대통령의 보양식을 찾은 걸까? 바로 그때! 자, 잡았다. 짱뚱이다. 잡았다. 짱뚱이다. 얼척이네. 대통령의 보양식은 남도 갯벌의 보약이라 불리는 짱뚱어다. 못생겼지만 정말 효능이 좋은 생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메기, 곰치, 그리고 장뚱어입니다. 그래서 장뚱어는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많고요. 그 다음에 삼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열 작용이 있어서 열을 잘 내려주고요. 해로 작용이 있어서 피로를 잘 풀어주고요. 해독 작용이 있어서 몸에 노폐물과 독소를 잘 배출해 줍니다. 그래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다리가 좀 불편하셨기 때문에 운동을 남들처럼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장뚱어로 드시면 이렇게 소변도 잘 배출이 되고 피로도 잘 풀리고 그리고 해독 작용이 있어서 아마 즐겨 드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김 대통령은 이 짱뚱어를 어떤 식으로 드셨던 걸까?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의 보양식을 책임졌다는 이화숙 대표. 2003년도에요. 퇴임하시고 나서 몸이 편찮으셔서 비서관님께서 짱뚱이탕을 사러 오셔서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2003년 이후 대통령의 몸이 쇠약해졌을 때마다 종종 짱뚱어탕을 만들어 올렸다는 사장님. 짱뚱어는 짱뚱어대로 또 시래기는 시래기대로 따로 삶아 준비하는 짱뚱어탕은 남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보양식. 무엇보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 없이 푹 익힌 짱뚱어는 그 자체만으로도 모약이다. 우리 담당 PD 또 먹는다.
되게 고소한데요? 네, 고소해요. 잘 양념된 시래기 국물에 갯벌의 소고기라 불리는 짱뚱어 살을 푸짐하게 넣어 완성한 짱뚱어탕. 깨끗한 갯벌에서만 산다는 짱뚱어로 끓인 이 탕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어떤 약재와도 바꿀 수 없는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짱뚱어탕은 다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가 없고 담백한 맛 때문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식인데 대통령 역시 이 한 그릇에 기력까지 회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탕이 다가 아니다. 짱뚱어탕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에게 드린 이 액체의 정체는? 액체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분이 바로 이 시장에 있다는데 짱뚱어로 당뇨를 이겨냈다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 어머니께서 짱뚱어 드시고 당뇨병이 좋아지신 분이세요? 예. 진짜로 400도 나고 500도 나고 300도 나고 계속 그랬어요. 20년 넘게 당뇨로 고생했다는 이정술 할머니. 할머니는 대체 짱뚱어를 어떻게 드시고 당뇨를 극복한 걸까?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동생이 운영한다는 식당이다. 이정술 할머니가 도착하자 바빠지는 동생. 장독 안에 들어있는 무엇인가가 바로 할머니의 당뇨 치료제라고. 대체 장독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네. 이 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짱뚱이. 집 내놓은 거, 고내놓은 거. 짱뚱어 100마리를 푹 고아 만들었다는 짱뚱어 즙. 많이 맛이 좋은 게 많이 잡숴. 언니를 지극하게도 챙기는 동생. 그 정성 덕분에 이정술 할머니의 당뇨가 눈에 띄게 호전됐다는데. 맛이 어떠세요? 누구만 해. 몸 그냥 좋아 그냥. 1년에 3번을 마시면 몸살도 앓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효능이 알려진 짱뚱어즙. 생선 맛이 좀 나는데 그래도 비리지 않고 되게 담백해요. 이 즙을 10년간 드셨다는 할머니는 말씀대로 건강한 걸까? 혈당을 체크해봤는데 결과는 121 정상 수치다.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좋아져. 작게 내놔. 내가 300, 400, 500. 많이 좋아졌어. 원래 그래. 기분 좋죠. 내가 해드린 보람도 있고. 할머니에겐 보약이자 치료제라는 짱뚱어즙은 100마리의 짱뚱어에 황기와 인삼을 넣고 11시간 이상 중탕으로 끓여야 완성된다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드셨다는 이 짱뚱어즙이야말로 갯벌에서 난 최고의 보양식이 아닐까? 한편 이수님 할머니가 언니를 위해 준비한 또 다른 요리는 바로 짱뚱어 구이다. 양념을 최소화한 구이는 당뇨 환자에겐 최고의 음식. 여기에 짱뚱어 전골도 빠질 수 없는 별미라는데 방광염처럼 당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도 도움이 된다는 짱뚱어. 맛은 물론 효능도 뛰어나니 이만한 생선이 또 없다고. 구이 맛은 어머니 어때요? 굉장히 담백해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두 분 할머니에게 짱뚱어는 은인과도 다름없다는데 짱뚱어의 영양도 영양이지만 그보다 언니의 건강을 챙기는 동생의 따뜻한 마음. 그 정성으로 할머니의 당뇨도 호전된 것은 아닐까? 국민의 안녕을 책임졌던 김대중 대통령. 그는 대통령 특별했다는 두 분의 사이. 그래서 여사님하고 두 분이 단둘이 식사하시는 이런 기회를 가장 즐거워하셨고 주치의 권고로 단백질 섭취를 좀 많이 하시라. 을지로에 있는 그 집을 자주 가셨습니다. 서로를 존경하며 아꼈던 내외. 두 분이 함께 찾았던 음식은 뭘까? 대통령 내외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음식을 찾아간 종로의 한 식당. 식당 안 가득 찬 사람들만 봐도 이 집의 인기 짐작이 가는데 사람들이 정신없이 먹고 있는 이 음식은 대체 뭘까? 상이 아니에요. 중창도 아닙니다. 드신 게 뭐예요? 양. 쫄깃쫄깃한 맛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양구이가 바로 그 주인공. 혹시 사장님 계세요? 아니 사장님 저쪽에 사장님. 김대중 대통령 부부의 추억을 간직했다는 탁승호 대표. 저희 집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여기 저희 그 기념사진 촬영한 겁니다. 결혼기념일 행사를 시작으로 매번 일요일 점심쯤 식당을 찾았다는 두 분. 이게 그 2008년 1월 6일 날 김대중 대통령님 84회 생신 때 동교동에 계시는 또 일하시고 하는 분들 이렇게 오셨었습니다. 사장님의 수첩에 빼곡하게 기록된 방문의 흔적. 이곳은 대통령의 마지막 외식집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예, 이쪽에서 하셨는데요. 사장님은 대통령 내외를 위해서 특별히 두 분만을 위한 전용 의자까지 따로 마련했다고. 이 의자는 팔걸이도 있고 앉으실 때 쿠션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남자에게 스킨은 습관. 그 스킨을 바꾸니까 정말 피부가 달라졌어요. 에센스를 채워 강력해진 스킨. 남자의 피부를 깨우다. 헤라 옴니 에센스 인 스킨. 에센스 인 스킨으로 바꿔보세요. 작품 들어갈 때마다 처음 나 자신과 했던 약속을 떠올립니다. 스타가 아닌 배우가 되자. 그래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올바른 약속을 지키는 나는 ING 생명입니다. 당신을 위한 올바른 약속 오렌지 프라미스 ING 생명. 시작해요 프리스타트 50대부터 프리스타트 폐렴구균 백신으로 프리베나 13 50대부터 시작하세요.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 13. 대통령의 입맛을 사로잡은 양은 그 손질부터가 다르다. 손으로 작업해야지 기계로 하면 다 이게 찢어져 버려요, 살이. 수작업으로 손질한 양은 차가운 물에 넣어 쫄깃함을 살린 뒤 바로바로 양념을 하는 것이 맛의 비법이라는데 처음 시작은 주치의의 권유였지만 이 맛에 끌려 단골 손님이 됐다는 대통령 내외. 기름기는 없고 담백함이 살아있는 맛 덕분에 김대중 대통령은 방문할 때마다 양구이를 2인분씩 드시곤 했다고 사장님이 귀뜸해 주었다. 대통령이 인정한 음식이니만큼 손님들의 반응도 뜨겁다. 쉽사리 젓가락질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인데 본초 강목이나 뭐 동의보감을 보면 양고기는 허약한 유생들이 먹어서 힘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먹으면 호르몬 활동도 활발해지고요. 비위가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옛날처럼 단백질이 부족했던 시절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원인데요. 입맛이 없어지는 당뇨라든가 살이 자꾸 체중이 마르는 당뇨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건강식으로 손색이 없는 음식 양구이. 고기가 부드럽고 굉장히 영하고 소화도 잘 되고 굉장히 담백합니다. 이 음식을 드신 후 꼭 냉면으로 입가심을 했다는 두 분. 사장님은 다정다감했던 두 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저희 집에 2005년도 5월 10일 날 결혼 43주년 때부터 오셔가지고 5년을 저희 집에 매월 한 3회 정도씩을 저희 집에 이렇게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김대중 대통령 네 분에 대한 생각이 그립습니다. 단순한 요리를 넘어 추억이자 그리움으로 남겨진 김대중 대통령의 맛. 비록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을 지탱해준 음식들은 오래도록 전설의 맛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고소한 맛입니다. 육질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찰떡 같네요.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굉장히 시원하네요. 굉장히 찰진데요. 오늘따라 유난히 너무 맛있네. 아우.